하지만 우리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의 지능적, 학습적 환경을 위해서 후천적 인프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갖춰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환경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지능 높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스템에 관련한 사항도 나오니 이과나 의대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머리가 좋고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분명히 평소 가정 환경이나 생활적인 측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징적인 면들이 몇 가지 보였어요. 제가 경험했던 한 친구는 부산 영재고를 진학한 친구인데 흔히 부영고라고 부르죠. 거기를 합격했었던 친구였고 초등 말 때부터 제가 함께 하면서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평범한 가정의 학생이었어요. 엄청난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교육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셨고 이 학생 특징이 항상 손에 큐브를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맞추는 거 큐브 아시죠? 그 큐브를 들고서 다른 아이들이 스피너 돌리듯이 맞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도 맞췄고요. 두 손으로 하면 속도는 훨씬 더 빨랐죠. 들어보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피너처럼 장난감으로 큐브를 갖고 놀았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자체가 가져다주는 효과입니다. 촉감 놀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손끝에서 촉감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젓가락 문화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시각적으로도 규칙성과 논리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또 다른 학생은 과학고를 진학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집의 가정 환경 자체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서도 과학과 관련된 장난감과 과학과 관련된 서적들이나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대화를 과학적으로 나누던 친구로 기억합니다.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서 스템과 관련된 학습 환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이죠. 하지만 이건 우리도 신경만 써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전학적으로 타고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의 지능적, 학습적 환경을 위해서 후천적 인프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갖춰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환경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가정에서도 후천적인 환경 세팅을 잘 하면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특히 스템과 관련한 초등 관련 학습과 환경 세팅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시면 따로 다루어 드릴게요. 이런 학생들의 환경 세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친구 외에도 의치 한수를 진학했던 또 다른 지능이 높고 문해력이나 이해도가 매우 높았던 학생들을 기준으로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해주셨는지 학습이나 환경 세팅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말씀드릴 것이 어떤 분들이 될 놈 되리라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잘될 애가 잘 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다 정해져 있으면 평범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머리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유리하겠지만 하지만 제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평범해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후천적 교육 인프라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수하게 타고난 똑똑한 아이가 아니어도 그 아이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할지라도 잘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제가 오랜 기간 교육계에 있으면서 선천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어도 성공시켰던 아이들의 경험을 나누려는 겁니다. 아무리 될 놈 되리라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런 말에 상처받거나 휘둘리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다. 하지만 아이들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해도 자녀들의 지능을 높이는 것은 어차피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양육하는 다면적인 과정이에요. 지능이 유전학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환경적인 영향만 생각하고 지원하면 되는 거죠.
자, 우선 스템에 신경을 써주세요. 스템이란 STEM이라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자연 탐험도 병행해주세요. 자녀의 호기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하면서 이과나 의대 쪽으로의 흥미를 찾아보시고 싶다면 정말 좋은 것은 연령에 맞는 스템 활동이에요. 혹시 자녀가 어리다면 레고 블럭이나 매포머스 시리즈도 너무 좋겠죠.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간단한 과학 실험 키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정말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고요. 제가 있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근처에 롯데마트가 있는데 1층에 토이저러스만 가도 과학과 관련된 장난감이나 조립 키트가 정말 많더라고요. 보통 유명 캐릭터 장난감들은 비싼데 과학 실험 키트는 인기가 없어서인지 반값도 안 되게 할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년이 높아지면 과학상자도 좋고요. 라디오 만들기 전자키트도 있습니다. 사실은 영상 초반에서 말했던 아이들도 다 했던 것이고요.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거예요. 제가 만든 라디오를 직접 들으면서 잠에 들곤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아이들을 자연과 연결시켜주는 것은 아이들의 지능과 정서에 많은 이점이 있어요. 자연 탐험이라는 것은 과학, 자연 및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거창할 것도 없이 등산을 같이 해주세요. 볼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을 종종 다녀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어릴 때 너무너무 좋은 학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자주 하고 책을 함께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함께 각자 다른 독서를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서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자녀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해 보세요. 의미 있는 대화라는 것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가 가지는 본질이나 이유 등을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아니면 적절한 책이나 교재를 놓고 디베이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가진 지식을 자녀분에게 가르쳐 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유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추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 라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자녀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나 어휘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를 하시되 아이들 옆에서 함께 책을 읽어주세요. 같은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각자 다른 독서를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데 아이한테 책 읽으라고 하면 사실 그건 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독서는 앉은 자리에서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 책 읽자고 그러면 자꾸 엉덩이가 들썩거리죠.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책들을 연령별로 단계별로 손에 쥐어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미디어 노출은 제한하시고 교육용 게임이나 교육용 활동으로 채워주세요. 과도한 미디어 노출은 자녀 인지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보상자죠. 어쩔 수 없이 미디어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우선 가장 좋은 것이 DVD 플레이어, 그 다음이 노트북 컴퓨터, 그 다음이 태블릿, 그리고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미 자녀분이 소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조금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시간 제한을 가하세요. 그렇게 해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릴수록 통제가 쉬워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 대신에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용 게임이나 퍼즐 혹은 보드게임 등을 사용해 보세요. 저는 어린 아들과 구슬 퍼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심심할 때마다 하는 편이고요.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땐 아들, 딸 모두와 함께 부루마블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부루마블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경우에는 루미큐브나 클루 같은 보드게임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게 논리적인 추론이나 사회성을 올리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음악과 리듬의 노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미술 활동이나 신체 활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음악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음악을 듣거나 리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이나 수학적 사고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모든 부모님께서 집에서 전문적인 악기나 음악과 관련된 수업을 해주거나 미술 수업을 해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 이럴 때는 집 근처에 있는 피아노 학원이나 바이올린 학원 혹은 미술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나름 긍정적인 사교육 활동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은 모두 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악기 하나씩을 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첼로 그리고 모두 다 미술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음악과 미술에 관련된 감성 교육을 채워줄 수 있죠. 혹시 모를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악기 연주나 미술 활동은 아이들의 촉감과 시각을 통한 두뇌 개발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정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고 몸으로 놀아주시는 신체 활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촉감을 통한 두뇌 개발이나 정서 안정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활동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근육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힘이 될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는 많은 어머님들을 응원합니다.